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22강 기온 강수분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후 파트는 두 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22강에서는 기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기온 분포, 강수 분포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23강에서는 기후의 나머지 파트 요약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2강 기온 강수 분포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온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항상 기온과 강수 그래프를 그려주고 어느 지역인지 찾아서 풀이하는 스타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지역을 찾으면 되는지 관련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 중에 겨울이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일단 요 사실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쓰고 시작할게요. 자, 겨울 기온의 지역별 차이가 여름 기온의 지역별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겨울 기온과 여름 기온이 있을 때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뚜렷한 이 겨울 기온 쪽이 더 강력한 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겨울 기온, 여름 기온이 있으면 겨울 기온이 더 중요한 힌트다 라고 보고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게 최하늘 기온, 최난월 기온 이렇게 있는데 요 둘 중에서는 최하늘 기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하늘은 가장 추운 달이죠. 1년에서 가장 추운 달. 그래서 최하늘은 보통 1월 평균 기온을 의미를 합니다. 자, 1월 평균 기온, 최하늘 기온이 8월 평균 기온인 최난월 평균 기온보다 지역별 기온 차이가 뚜렷하니까 차이가 큰 게 고르기가 편하잖아요. 지역을 연결하기가.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최하늘 평균 기온을 먼저 고려해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시고, 최하늘로 안 되는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난월이나 다른 힌트를 보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최하늘 평균 기온은 지역별로 당연히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질 거고, 당연히 남쪽이 북쪽보다 기온이 높겠죠. 자,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안과 내륙이 있으면 겨울에는 바다와 육지 중에 육지가 빨리 차가워지니까 상대적으로 해안이 내륙보다 기온이 높은 거죠. 자, 동위도 지역이라면 해안이 내륙보다 더 따뜻하다. 자, 그리고 요 해안도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나눠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동해안, 서해안 중에 수심이 깊은 동해 바다가 상대적으로 겨울에 덜 차가워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동위도에 겨울 기온을 비교하라 그러면 동해안, 서해안 내륙 순으로 기온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있다면 그곳이 기온이 일단 가장 낮아야 돼요. 자, 만약에 동위도에 해발 고도 높은 대관령 같은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제일 추운 지역, 가장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겨울 기온 정리했고요. 자, 여름 기온에 해당되는 최난월 기온, 8월 평균 기온 정리합니다. 자, 8월 평균 기온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위도가 낮은 쪽이, 남쪽이 북쪽보다 기온이 높은 거고요. 자, 그런데 내륙과 해안 중에는 여름에는 내륙이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륙이 해안보다 여름 기온이 더 높습니다. 자, 내륙이 더 덥다. 자, 그리고 해안은 동해안, 서해안 중에 수심이 얕은 서해 바다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자,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더 덥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최나늘에도 기온이 낮겠죠. 자, 그래서 여름 기온은 사실 지역별로 크게 차이는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겨울 쪽으로 먼저 고려해서 문제풀이 하시고, 자, 여름 기온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것 같으면 조금 튀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확실히 좀 시원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예를 들면 대관령이나 태백 같은 영서고원 지역, 아니면 무주 진안 장수 같은 진안고원 지역, 남부지방에는 주로 장수를 잘 짓거든요. 자, 이런 장수 같은 데 나오면 동위도의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좀 시원하구나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풀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동해안에 서민 울릉도가 바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울릉도가 상대적으로 여름에 또 많이 시원하다는 거,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하늘 기온, 최난월 기온 정리했고,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최하늘 기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하고 연교차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연평균 기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1월 기온부터 12월 기온까지 다 더해서 나누기 12한 값이 연평균 기온인데, 자, 여름보다는 겨울이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뚜렷하니까, 자, 평균의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건 겨울 기온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자, 최하늘 기온 비교하듯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겨울 기온 분포와 자, 상대적 순위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추운 데가 연평균 기온이 낮고 겨울이 따뜻한 곳이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하시면 90% 이상은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5에서 10% 예외 지역들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적용이 안 되는, 겨울이 따뜻하면 연평균 기온 높고 겨울이 추우면 연평균 기온이 낮다 했는데 요게 적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곳이 울릉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울릉도는 자, 겨울 기온은 높죠. 동의도의 다른 지역보다. 자, 그런데 여름은 또 많이 시원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겨울이 무작정 따뜻하다고 연평균 기온이 무조건 높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이 기온이 워낙 시원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높은지 낮은지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연평균 기온이 높은지 낮은지는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연평균 기온 말고 다른 힌트로 좀 접근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북한의 관북 해안의 청진 같은 곳도, 자, 여기가 한류가 흐르는 해안가잖아요. 여기가 한류연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가 동해안이라서 겨울은 좀 동의도 지역보다 따뜻한 편인데, 자, 여름은 한류의 영향으로 동의도 지역보다 훨씬 시원해요. 자, 그래서 겨울이 좀 기온이 높더라도 여름이나 다른 기온, 다른 계절 기온이 전반적으로 낮다 보니까 연평균 기온이 무조건 높다, 무조건 낮다, 요걸 찾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나 청진 같은 데는 연평균 기온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니까 다른 힌트로 접근해서 문제풀이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정리할 게 연교차인데요. 자, 연교차는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을 뺀 값이죠.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을 뺀 값. 자, 요렇게 구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우리가 연교차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나널 기온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지만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대부분 최하늘 평균 기온에 의해서 연교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름 기온은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최하늘 기온이 낮을수록, 자, 최하늘 기온이 낮을수록 자, 연교차가 커지겠죠. 자, 쉽게 말하면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반대로 최하늘 기온이 높은 겨울이 따뜻한 쪽으로 갈수록 연교차는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겨울이 가장 따뜻한 제주도인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적용해서 연교차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자, 추운 북쪽이 남쪽보다 연교차가 크겠죠. 자, 그리고 내륙과 해안 중에는 겨울이 추운 내륙이 겨울이 따뜻한 해안보다 연교차가 크고, 자, 서해안, 동해안이 있으면 자, 겨울이 추운 서해안이 겨울이 따뜻한 동해안보다 연교차가 크다. 요렇게 대부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교차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자, 예외적으로 자,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들 있죠. 뭐 대관령, 태백, 장수 같은 곳들. 자, 요런 데가 다른 지역보다 최하늘 기온이 많이 낮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최하늘 기온이 낮다고 해서 연교차가 무조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연교차가 무조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여름 기온이 다른 데보다 훨씬 시원하잖아요. 최나널 기온이 낮다 보니까 자, 연교차가 클지 작을지를 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우리가 연교차로 풀이하기보다 기온 자체값 있죠. 최하늘 기온, 최나널 기온, 연평균 기온 같은 기온 자체값이 낮은 걸 그냥 골라버려야지 연교차를 가지고 고도가 높은 것을 고르지는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고요. 자,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연교차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온 분포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강수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강수 분포는 선생님이 남한과 북한 이렇게 따로 자, 지도 두 장에다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도에 표시해 놓은 도시들이 최근 10년간 6월, 9월 수능에 출제된 적 있는 지역들은 제가 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그 점에다가 숫자로 연강수량을 지금 써드렸는데 이 연강수량 자체를 외워서 풀기보다 강수량을 비교하는 요령, 이 요령을 터득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강수량 다 못 외웁니다. 알겠지? 그래서 강수량을 도시마다 암기해서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비교하는 요령, 요걸 터득해서 문제풀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 많이 오는 지역과 비 적게 오는 지역, 요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비 많이 오는 지역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데가 다우지예요. 다우지. 파란색은 다우지. 자, 그리고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릴 곳은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입니다. 자, 다우지, 소우지를 나눠서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먼저 남한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남한의 첫 번째 다우지, 여기 제주도. 자, 제주도 같으면 가운데에 높은 한라산이 있죠. 이 한라산 자체가 바람바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여름 계절풍의 바람바지가 되는 곳들이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자, 여름 계절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이 제주도가 가장 먼저 여름 계절풍이 상승하는 지형성 강수가 내릴 수 있는 곳이고, 거기다가 태풍의 영향도 많고 장마도 일찍 시작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다우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우지 제주도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우지 우리 남해안 일대. 자, 남해안 일대, 여기 뭐 부산, 여수, 거제, 남해 뭐 이런 데들. 자, 그래서 여기를 남해안 지역이라고 할게요. 자, 남해안 지역도 여름 계절풍이 처음으로 상승하는 지형성 강수를 내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해안 다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우지가 남부지방에 여기 소백산맥 서쪽에 섬진강이 흐르는 섬진강 유역. 자, 요 지역을 선생님은 섬진강 유역이라고 쓸게요. 섬진강 유역. 자, 여기는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남서계절풍이 제일 많거든요. 자, 남서계절풍이, 여기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산맥이 소백산맥이죠. 남서계절풍이 소백산맥을 타고 불어 올라가면서 지형성 강수가 잘 내리는 곳입니다. 자, 여기 표시된 여기가 장수인데, 장수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섬진강 유역의 다우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서풍이 섬진강 유역에는 비를 뿌리지만 소백산맥 건너 넘어가게 되면 여기 영남 내륙 안쪽은 바람 그늘사면이 되죠. 자, 그래서 영남 내륙 지방 여기 안쪽 지역, 여기는 비가 적은 소우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 대구도 있고 안동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영남 내륙이 우리 남한에서는 가장 강수량이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데 대표적인 소우지로 잘 찍힙니다. 자, 남부의 다우지, 소우지 정리를 했고요. 자, 중부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부지방은 여기 태백산맥이 보통 바람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태백산맥이죠. 자, 그러면 여름철 남서계절풍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이 서쪽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지형성 강수를 많이 뿌립니다. 자, 그래서 태백산맥 서쪽 경사면에 경기 영서지방 일대, 여기가 다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다. 자, 태백산맥 서쪽 경사면에 위치한 경기 영서지방. 자, 그래서 여기를 보통 한강 중상류 다우지, 우리 요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한강 중상류의 다우지.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서울이라든가 춘천이나 홍천 요런 데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름에 바람이 남서풍만 부는 게 아니고 남동풍이 불기도 하잖아요. 자, 이때는 동해안 쪽에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동 지방도 강수량이 많은 다우지가 됩니다. 자, 강원도 동해안 지역, 여기를 우리는 영동 지방이라고 하죠. 자, 영동 지방 대표 도시 하면 여기 속초나 강릉 같은 도시 또 대표적으로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우리 남한의 다우지, 소우지 정리를 했는데, 자, 남한의 다우지, 소우지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연강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로 풀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지역 한 군데를 체크합니다. 자, 바로 울릉도입니다. 자, 울릉도.
자, 울릉도는 연강수량 자체는 다우지 수준으로 많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다른 다우지랑 구분이 힘드니까 울릉도는 반드시 겨울 강수량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죠. 우리나라 최애 다설지입니다. 자, 그래서 울릉도는 자, 겨울에 방설벽을 설치하는 그 우대기라는 걸 설치를 한다. 자, 요것도 아셔야 되죠. 우대기란 말이 나오면 요거 울릉도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울릉도 전통 가옥의 방설벽을 뜻해요. 자, 울릉도를 고를 때는 항상 시험 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수량을 잘라서 그려줄 겁니다. 자, 이때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이 자, 제시된 곳 중에 가장 많은 곳을 우리가 울릉도로 찾아야 돼요. 자, 울릉도가 겨울 강수량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전국 1등 지역.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 제일 많은 걸 무조건 골라라.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울릉도가 겨울보다 여름이 강수량이 더 많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여름이 강수량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울릉도라 하더라도 겨울이 여름보다 강수량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대부분 지역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5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울릉도는 그나마 여름 강수 집중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은 거겠죠. 그래서 울릉도가 여름 강수 집중률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 전국 꼴찌. 자,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면서 꼴찌 하냐 하면 한 30에서 35% 정도. 뭐 정확하게는 32%인데 어쨌든 여름 강수 집중률이 딴 데는 다 지금 50% 넘는데 자, 얘 혼자 30%대다. 자, 그래서 꼴찌. 그런데 반대로 겨울 강수 집중률은 전국에서 1등이겠죠. 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겨울 강수 집중률이 5% 남짓입니다. 그런데 울릉도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23%거든요. 자, 이 23%가 전국 1등입니다. 자, 여름은 32%가 꼴찌인데 겨울은 23%가 1등이야. 자, 그럼 울릉도는 여름이 강수량 많은 거야? 겨울이 강수량 많은 거야? 여름이 강수량이 더 많은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적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걸 무조건 고른다. 자,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겨울 강수량이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데가 여기 영동지방입니다. 자, 영동지방이 울릉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눈이 좀 다소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중부지방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자, 여기가 겨울 강수량이 조금은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좀 알고 계세요. 자, 강릉, 속초 이런 데 눈 많이 오잖아요. 자, 그런데 한강 중상류 지역 같으면 상대적으로 겨울에 눈은 별로 안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가 여름에 쏟아져서 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엄청 높아요. 자,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라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는 집중률이 너무 높아서 한 60% 이상이 나오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너무너무 높은 곳 하면 한강 중상류, 우리 경기 영서지방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할 지역들, 자, 여기는 좀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사벽 다우지라고 자, 선생님이 알려드린 4곳이 있습니다. 자, 이 4곳이 우리나라에서 강수량 제일 많은 4곳이에요. 요거는 또 따로 좀 외워줘요. 자, 서귀포, 거제도, 남해도. 자, 요 3지역. 자, 서귀포 여기 있습니다. 자, 거제도 여기 있고요. 자, 남해도는 여기 있습니다. 자, 강수량을 보니까 다 1900 얼마죠. 그래서 연 강수량이 자, 1900mm가 넘는 딱 3곳이에요. 자, 여기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자, 같은 제주도 안에서도 서귀포는 여름 계절풍의 바람 바지가 되는 남쪽에 위치하죠. 자, 그래서 서귀포, 제주 요 두 지역도 강수량 차이가 꽤 나는 겁니다. 자, 남해에서도 거제도, 남해도 같으면은 바다 쪽에 나와 있는 섬인데 중간에 높은 산이 있는 섬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 거제와 남해이기 때문에 요 3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3지역입니다. 요거 좀 따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중부지방 최다우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태백산맥 정상의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자, 그래서 대관령도 강수량이 엄청 많다. 그래서 연강수량이 1700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4지역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 많다 라고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강수량 약 1700의 대관령까지 우리 넘사벽다우지 4곳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에 자, 북한의 다우지 소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북한의 선생님이 일단 주요 산맥들을 그어 놓았습니다. 마천양 산맥, 함경산맥, 랑림산맥, 그리고 여기는 태백산맥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형성 강수가 많으니까 산맥 위치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북한하고 남한의 어떤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자, 북한의 강수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우지보다 소우지가 많고 전반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우지들 북한의 다우지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북한의 다우지 하면 여기 자, 태백산맥 동쪽에 북한의 영동지방에 해당되는 곳.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도시 하나를 기억하세요. 자, 요 도시가 원산입니다. 자, 원산 일대가 다우지고요. 자, 그리고 북한의 다우지 우리 남서풍이 상승하는 요쪽 동네. 자, 여기가 청천강 중상류 지역입니다. 청천강 중상류. 자, 그런데 여기서 남서풍이 랑림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 안쪽. 자, 여기 안쪽은 바람 그늘이 돼서 강수량이 좀 적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개마고원과 그 주변 지역이 바람 그늘이 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마고원 일대. 개마고원 일대. 색깔 그 글씨 알아보겠죠. 자, 개마고원 일대. 개마고원과 그 일대 주변 지역이 소우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소우지가 자, 북한의 수도권에 해당되는 평양과 남포가 있는 대동강 하류 지역. 여기가 소우지인 게 자, 여기는 자, 바람바지가 있는 산지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과 자, 남포가 자, 저평한 평야 지역이라서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소우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북한의 제일 북쪽 관북 해안 지역. 자, 여기도 강수량 적은 소우지입니다. 자, 관북 해안 지역. 자, 여기 관북 해안 지역 같으면 자, 러시아 쪽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가 생기기 어려워서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가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도시가 여기 청진이에요. 이 청진은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북한의 다우지 소우지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연강수량이 좋은 힌트입니다. 자, 연강수량 보고 자, 다우지 소우지 나눠서 많은 것부터 한 개씩, 적은 것부터 한 개씩 이렇게 찾아주는 방식으로 문제풀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같은 다우지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남쪽에 다우지가 강수량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해주시고요. 자, 소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소우지가 나왔을 때는 자, 남쪽의 소우지가 북쪽의 소우지보다는 그래도 강수량이 조금은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으로 풀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조합 같으면 기온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기온, 강수 둘 다 힌트가 제시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온으로 풀기 어려운 조합이다 하면 강수 쪽으로, 강수 쪽에서 좀 고르기 어렵다 하면 기온 쪽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힌트가 좋은 힌트인지를 결정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뷔페에 가면 김밥 말고 스테이크 먹어야 되는 것처럼 힌트 중에 김밥 같은 힌트가 있고 스테이크 같은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스테이크 같은 힌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문제풀이해서 선생님과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2023학년도 수능 8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자료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나와 있는 게 겨울 강수 비율, 여름 강수 비율, 연강수량이 있습니다. 근데 표시된 곳이 여기 A는 홍천이죠. 한강 중상류. 자, B는 영남 내륙 지역이고요. C는 서귀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겁니다. 연강수량. 연강수량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C가 서귀포잖아요. 자, 서귀포는 넘사벽 다우지죠. 그러면 얘가 연강수량 제일 많아야지. 동그라미 큰 게 연강수량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가가 서귀포 C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B가 영남 내륙에 우리 소우지.
요 공부를 했죠. 자, 그럼 여기가 A보다 강수량이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를 B로, 연강수량 적어 나를 B로 연결해 버리면 자, 남는 다가 A가 되는 거죠. 정답은 너무 쉽게 5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023학년도 6월 모평 9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비슷한 위도에 자, 네 지역이 나옵니다. 자, 최난의 기온, 여름, 겨울 집중률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힌트 첫 번째가 요겁니다. 최난의 기온이 가 혼자 너무 낮아요.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여기가 지금 대관령이죠. 자, 대관령은 해발 고도가 높은 데죠. 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여름 기온이 확 낮아야지. 그래서 얘가 가입니다. 가가 대관령. 요거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최난의 기온이 막 엄청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거니까 다른 힌트를 볼게요. 자, 두 번째로 가치 있는 힌트가 이겁니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22.8%. 나머지 다 한 자리 있는데 얘만 너무 높아. 자, 그러면 울릉도를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울릉도가 눈이 많이 오고 겨울 강수량 많은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겨울 집중률이 높아야 되겠죠. 그럼 나를 울릉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두 곳이 서해안의 인천과 동해안의 강릉인데 선생님은 요걸 봤어요. 나가 겨울 집중률이 거의 10%다. 자, 그러면 강원도 동해안의 영동지방이 겨울 강수량이 많고 겨울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데잖아요. 자, 그래서 강릉을 나로 연결하시고 남는 달을 인천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풀이 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의 전통 가옥에는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 우대기는 울릉도의 방설벽이죠. 자, 틀렸고요. 자, 2번에 영강수량은 이 넷 중에서 대관령이 가장 많죠. 대관령이 우리 넘사벽 다오지 공부 안 됩니다. 자, 3번에 기온의 연교차는 자, 다가 서해안에 있고 나가 동해안에 울릉도입니다. 자, 연교차는 겨울이 추운 곳이 연교차가 크죠. 자, 그러니까 서해안에 다가 동해안에 울릉도보다 연교차가 더 큰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해발 고도는 우리 대관령이 높다는 걸 알고요. 자, 5번에 다가 인천이니까 서해안, 그리고 나가 강릉이니까 동해안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작년 수능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가라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서해안의 인천, 그리고 동해안의 강릉, 그리고 남부지방의 비슷한 위도대에 전라북도 부안과 경상북도 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일단 딱 튀는 값이 요거예요. 겨울 강수량이 여기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나가 바로 강릉이죠. 여기서 눈 가장 많이 오는 곳 영동지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일단 강릉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힌트가 요 연평균 기온이에요. 자,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 겨울이 따뜻할수록 연평균 기온이 높죠. 자, 그러면 남은 셋 중에 겨울이 가장 따뜻한 곳은 남부지방의 동해안. 여기가 겨울이 가장 따뜻해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겠죠. 자, 포항을 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겨울이 가장 추운 곳이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겠죠. 그러면 가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고, 자, 남은 둘 중에 같은 서해안이지만 북쪽에 있는 인천이 연평균 기온이 더 낮아야 되니까 가가 인천이 되고요. 자, 남는 달을 부안으로 연결하면 가나다라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가가 서해안, 나가 동해안입니다. 같은 위도에. 그러면 나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아야 돼서 틀렸고요. 자, 2번에 연강수량은 여기서 가나다라 중에 유일한 다우지가 나, 강릉입니다. 그래서 연강수량은 나가 많아야 되고요. 자, 3번에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는데, 자, 다는 같은 위도의 서해안, 나는 같은 위도의 동해안입니다. 서해안이 겨울에 더 추우니까 연교차가 더 크죠. 그래서 다가 라보다 연교차가 크다고 하는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에 가와 라는 서해안. 지금 다가 서해안이지. 자, 그리고 나와 라가 동해안이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라가 아니고 가입니다. 자, 왜냐하면 가를 한번 볼게요. 요 가가 여름 강수량은 1등이에요. 근데 겨울 강수량은 꼴찌입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은 비가 잘 안 오는데 여름만 많이 온다. 이걸 갖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가 가장 높다는 걸 표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올해 6월 모평 8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네 곳 요렇게 북쪽에 2개, 남쪽에 2개, 하나는 서해안, 하나는 동해안 요렇게 나와 있는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일단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남쪽의 동해안에 위치한 여기 자 울산이죠. 자 달을 여기로 먼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장 추운 곳을 찾아볼게요. 자 가장 추운 곳은 북쪽의 서해안에 위치한 여기 자 남포가 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와 라를 연결하는데 자 여기서 얘가 지금 다오집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은 강수량이 더 많은 자 이거 원산이니까 자 가를 여기도 자 연결을 하시고 자 남는 라를 여기 자 전라도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지 1번에 가는 다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자 연평균 기온은 당연히 남쪽에 있나 다가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자 여기서 나가 확실히 소우지잖아요. 그리고 나가 강수량이 엄청 적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가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적어야 되겠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기온의 연결차는 다와 라 중에 동해안의 다보단 서해안의 라가 연결차가 커야 돼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여기서 서해안에 위치한 곳은 나와 라, 동해안에 위치한 곳은 가와 다죠. 자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에 다와 라의 겨울 강수량 합은 가와 나의 겨울 강수량 합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다와 라는 요 두 개 조합이고요. 가와 나는 요 두 개 조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나가 연 강수량이 너무 적은 소우지잖아요. 나머지랑 너무 티가 나게. 그러니까 이 나랑 나가 들어있는 조합의 겨울 강수량의 합이 나머지 두 곳의 조합보다는 확실히 작아야죠. 그래서 다라의 겨울 강수량 합이 가나의 겨울 강수량 합보다 많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22가 기온 강수 분포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온 강수와 관련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심화 강의 2번째 영상으로 나중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